네, 이제 곧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입장하시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로 전환하시거나 잠시 전원을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2024년도 저희가 타이틀이 보이시죠? 네. 24년 문화도시 울산 조성 분야별 공모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문화도시 울산 조성 중 8개 공모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부와 2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구군 특화사업, 창작 콘텐츠, 청년문화, 예술공장 등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생활문화동호회, 시민문화활동, 문화전환 PD, 울산문화티움 등 공모의 안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 각각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인 엔카스 사용법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문화도시 울산 조성사업 분야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회에 앞서 문화관광재단 김동수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문화도시 울산 조성사업 설명회에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기관, 단체, 동호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회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말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문화도시로 울산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받으면은 그 문광부의 국비도 지원해주고 우리 울산시에서 또 사업비를 지원해서 5년간에 걸쳐서 매년 1년에 30억씩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1년 차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과 협조로 우리 울산 문화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도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년 차를 맞이하는데요. 2년 차에는 저희 재단에서는 좀 공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좀 더 도약하는 한 해로 설정을 해서 총 사업을 13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그 사회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는 8개의 사업을 아마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가 보면은 종종 잘못 두고 가서 오류를 범해서 서류를 좀 잘못 작성해서 탈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고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담당자가 설명을 할 때 아주 세심하게 듣고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궁금한 점 또 질문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에 가셔서 가지고 아주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저희들 공모에 신청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좋은 그런 결과를 모두가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문화도시를 조성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알고 보면 이 문화도시를 저희 수행부서인 재단에서만 해서 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정말 예술인 그리고 일반 시민 우리 재단 모두가 합심해 갈 때 아마 문화도시로 좀 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해드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기본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각 사업별로 담당자분들이 또 세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024년도 문화도시 울산 공모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024년도 문화도시 공모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내일의 울산 문화로 도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문화도시 울산만의 다양한 도전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과 문화도시 울산을 브랜딩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8개 사업 12개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공모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1일 목요일 16시까지입니다. 모든 공모의 지원 신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인 엔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구군 특화 사업 10건, 창작 콘텐츠 활성화 지원 50건, 청년 문화 기반 구축 4건, 생활문화 동호회 85건, 시민문화활동 10건, 울산문화티움 10건, 예술공장 9건, 문화전환 PD 5건 등 총 183건을 선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선정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후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청 대상 및 분야 그리고 공모별 지원 금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모별 자세한 안내사항은 사업별 담당자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 및 자격 기준입니다. 모든 공모는 울산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개인, 문화예술단체, 기관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공모별 신청 부적격 대상은 각 공모의 공고문 또는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는 모두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같은 내용으로 복수 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심사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의 신청서만 통과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기획서로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의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마감일인 3월 21일에는 많은 접속량으로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가능한 마감일 전에 제출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하실 때 도장이나 소명을 넣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서에 바로 성함을 기입하거나 그림판으로 소명을 대신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하십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보시면 참고 자료와 지원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는 공모별 세부 사항이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니 필히 참고해 주시고 첨부된 지원 신청서는
공모별로 각각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번호와 공모 부분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각 세부 사업별로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군 특화사업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담당자는 김영삼입니다. 네, 바로 접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고요. 네. 저희 안내서 10페이지입니다. 네. 2024년 문화도시 울산 조성 국군 특화 사업은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환경, 자연, 산업 등 5개 구군별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구군별로 2건씩 총 10건을 지원하며 각 5천만 원씩 총 5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크게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기획 운영과 울산 문화박람회 연계 참여가 있습니다. 구군별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자율기획을 통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 개최 예정인 울산 문화박람회 내 구군 특별저신관의 운영 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형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연계형은 문화공장과 같이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주된 방향성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되며, 연계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구군에 있어야 됩니다. 문화기반 시설과의 업무 협약 체결이 필수이며 3건 이상 문화예술 분야 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정 양식은 재단 누리집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의 기준입니다. 위원별 개별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산술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의 경우에서 부적격 대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심의 기준은 크게 지역성의 발굴, 사업계획 구체성 및 참신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1차 서류 심사 이후 2차 심사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PT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서류 심사 통과하신 단체에 대해서는 PT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일정을 잘 체크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12페이지 문화도시 울산 조성 창작 콘텐츠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담당자 김도휘입니다. 2024년 문화도시 울산 조성 창작 콘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도시 울산 조성 목표 및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의 창작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야기공장과 울산문화박람회 연계형 2가지 분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창작 콘텐츠 활성화 지원 이야기공장 공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공장은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창작한 이야기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일 진행되는 문화도시 울산 통합공모와 달리 이야기공장은 별도의 공모전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공장 공모전은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2월 19일 월요일부터 4월 14일 일요일까지 56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담당자 이메일로 가능하며 울산을 주제로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쓴 글이라면 무엇이든 제출 가능합니다. 공모 부문은 크게 청소년과 일반으로 구분하며 청소년의 경우 최우수상 2편 각 200만 원, 우수상 5편 각 100만 원, 장려상 10편 각 50만 원, 일반의 경우 최우수상 2편 각 300만 원, 우수상 5편 각 200만 원, 장려상 10편 각 100만 원, 총 34편 4천만 원을 시상합니다.
심의 기준은 적합성, 작품성, 효과성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제출 서류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과 이야기공장 공모전 작품 및 동의서로 해당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반드시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기타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공장 공모전은 주민등록표 초본 기준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모 부문은 주민등록표 초본 기준 청소년과 일반으로 구분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의 경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모 부문의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로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이야기공장 작품은 기존에 출품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모방, 표절, 대리 작성된 작품으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품 작품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심사 선정 이후에라도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 위법한 출품작은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출품 작품 관련 분쟁 발생 시 출품자가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입상작은 목적에 따라 온오프라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품작 미달 시 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 선정을 하지 않거나 수상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의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작품에 대한 상금은 수상작 선정 관련 확약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지급합니다. 선정된 작품에 대한 상금은 원천 징수 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울산문화박람회 연계형 안내드리겠습니다. 울산문화박람회 연계형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울산문화박람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분야를 지원합니다. 사업 예산은 공연 8천만 원, 전시 8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이며 지원 금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 작품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091 기준 관내 거주 중이며 관내 예술활동 경력 3건 이상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내 공식 단체명의 활동 경력만 인정됩니다. 선정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는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창작 콘텐츠를 소개하고 울산문화박람회와 연계하여 공연 및 전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심의는 지원 신청서 기반 서류 심의로 진행되며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울산문화박람회 연계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심의 기준입니다. 심의 기준은 계획의 적절성, 수행 능력, 파급 효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창작 콘텐츠 활성화 지원 울산문화박람회 연계형의 경우 지원 신청서에 울산문화박람회 연계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재단 주최 워크숍 등 행사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울산문화박람회 행사 개최 전 간담회에 대표자 1인 이상이 필수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울산문화박람회에서 창작 콘텐츠를 소개하고 공연 및 전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연은 울산문화박람회 전시장 내에서 울산문화박람회 기간 중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대규모 공연은 불가능하고 행사장 소음 발생 등에 유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무대 및 음향은 재단에서 조성하나 별도의 조명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전시는 울산문화박람회 기간 중 상시 운영하나 퍼포먼스 전시의 경우 회차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창작 콘텐츠 활성화 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문화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울산 청년 문화 기반 구축 사업은 청년이 즐거운 문화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 지역 청년 단체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091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중인 청년 문화예술단체로 모든 구성원이 해당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년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모 주제는 울산을 배경으로 청년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지역 콘텐츠 활용 및 도시 브랜딩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4건, 지원 예산은 6천만 원으로 팀당 1,5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의 경비, 단체 운영 경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 홍보 및 현장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심의 기준은 적합성, 매력성, 필요성, 적절성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의 추진 일정은 자료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 신청서에 지역 콘텐츠 활용 또는 도시 브랜딩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 대표자 1인이 반드시 참석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정단체 워크숍에 대표자 1인이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재단과 협의를 통해 단체별 프로그램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신청 단체명과 동일한 고유번호증으로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금 신청 이전까지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 담당자 서정림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예술공장 성남 입주예술인 모집 공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문화도시 울산 조성 예술공장 성남 사업은 원도심 일원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원활하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청년 문화예술인이며 예술인 또는 팀이며 총 2개 분야 9건을 지원하고 시각예술 분야 5건, 문화예술 분야 4건을 지원합니다. 만약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원을 3인 내외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크게 창작공간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창작공간 지원의 경우 1인 또는 팀당 1실의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공용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창작 콘텐츠 전시 및 운영 공간을 지원하며 기획, 교류, 퍼블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월 기준 최대 40만 원의 창작 활동비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 예술인 선정 후 다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091 기준 울산광역시에 거주지를 둔 사람 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091 기준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98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활동 실적 또는 창작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팀이어야 하며 팀의 경우 모든 팀원이 신청 자격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제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면 현재 또는 입주 기간 내 타 기관 레지던시 또는 입주 예술인으로 중복 선정된 자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필수 제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와 프로그램 수행 계획서가 있으며 지원 신청서 파일 내 주민등록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며 활동 실적 또는 창작 이력을 자유 양식으로 추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자면 개인으로 지원할 시 월 1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창작 공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팀으로 지원할 경우 월 20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창작 공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태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며 입주예술인 관련 요청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창작 공간에서 지원 신청서상의 월별 계획에 부합하는 작품 활동을 진행하셔야 하며 기획, 교류, 퍼블릭 프로그램에 4회 이상 참여하셔야 합니다. 프로필, 작품 사진, 홍보 영상 등 활용에 동의하며 창작 공간 내 지인,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하고 음주와 흡연을 제한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 활동을 위한 일정 소음, 진동 등은 허용 가능하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분진, 약품 등의 사용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심의 기준은 지원 동기, 공동체 의식 및 태도, 기획력, 실행력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개별 안내 예정이며 중도 퇴소자 발생 시 차순위 입주 지원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거나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장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연속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도 신규로 지원하셔야 하며 연속하여 최대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발 확정 후 입주자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입주자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창작 공간 배정은 오리엔테이션 시 운영단체의 지침에 따라 배정됩니다. 입주 기간 중 이용 수칙 미준수 및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술공장 성남 입주예술인 모집 공모의 경우 엔카스를 통한 신청 시 주의하실 내용이 있어 간단하게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신청 시 팀의 경우에도 단체 신청이 아닌 개인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팀의 대표자가 회원가입 후 개인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개요 창에서 총 소요액, 신청액 등 사업비를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영원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엔카스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시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팀 양호선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문화도시 울산 조성 사업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엔카스를 통해 공모 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 엔카스 시스템에서 공모 신청 접수를 하기 전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기존 가입된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가문화예술 시스템에 대한 안내서는 안내식자에 나와 있지 않으니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은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되며 단체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분들은 단체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계정도 필요합니다. 공모 신청 후 접수가 잘 되었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시스템 내 나의 지원 사업 진행 현황에서 제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정상 접수가 됩니다. 따라서 마감일인 3월 21일 목요일 16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신청 접수가 중단되오니 그 전에 접수를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엔카스 시스템 회원 가입입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이 된 분들은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원의 경우에는 개인 회원으로 선택하시고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이름, 아이디,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이메일과 연락처의 경우 지원 신청 시 활용되는 자료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체 회원 가입입니다. 단체 또한 엔카스로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 가입 전에는 단체 대표자가 개인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하셔야 단체 회원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단체는 가입이 불가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 중 최소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만이 단체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 확인을 위하여 단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식단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사업자 혹은 고유 등록 번호를 인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단체 대표자가 먼저 개인 계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대표자 가져오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인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 다음에 이름과 단체명, 아이디,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역시나 이메일과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 시 활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모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시고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을 확인한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원 사업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며 단체 지원 사업은 단체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조금 주관기간 선택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지원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업명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신청 분야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시면 총 6가지 탭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 신청의 간소화를 위하여 1번 신청 개요와 6번 첨부 파일 탭만 작성하시면 공모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 개요 부분입니다. 신청 개요 부분에서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유 번호를 먼저 검증하고 정상적으로 등록됨이 확인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 등록 소재지, 연락처 등을 입력할 수 있는데 회원 정보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역시나 지원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담당자 역시 회원 정보에서 가져오기를 통해 자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명 부분에는 지원 신청서상 사업명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총 소요액과 신청액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실 때 필요한 사업의 총 사업비를 총 소요액에 작성해 주시게 됩니다. 재단에 신청하는 금액과 자부담의 총합을 총 소요액에 작성하여 주시고 신청액 부분에는 재단에 신청하는 지원금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부담이 따로 없으실 경우에는 신청액과 총 소요액을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개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청하려는 공모사업명을 최종으로 확인하여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한 다음 첨부 파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청 개요 기입 후에는 6번 첨부 파일 탭을 클릭하여 안내드렸던 세부 사업별 필수 제출 자료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공모별 필수 제출 자료의 경우 울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첨부 파일 탭에서 파일 선택을 클릭한 후 필수 제출 자료를 첨부하시고 아래쪽 저장 버튼을 클릭한 다음 최종 제출을 클릭하면 공모 신청이 완료됩니다. 선정된 이후에 본인의 지원 사업 신청 확인을 위해서는 나의 지원 사업 진행 현황에서 진행 상태 신청 완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모 사업 지원 신청 기간일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시 회수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꼭 참고하여 제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시 각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엔카스 사용법을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회원 가입을 기존에 안 하셨던 분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방금 저희가 소개드린 이 영상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소개가 되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 채널은 뭐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튜브 사용량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울산문화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엔카스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확인하시면서 저희가 신청이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일부에서 설명드린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께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정민 팀장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팀장 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그 발음이 안 좋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하게 그 손을 들고 이제 주시면은 앞에서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마이크를 드릴 거거든요. 그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그냥 가볍게 손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구군 특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군 특화 사업이 올해 이제 2개의 트랙으로 신규, 연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조금 의문점이 이 신규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신규라고 이렇게 어떤 걸 신규라고 이렇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된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올해 그 메인 저희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타이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 안에 세부 프로그램을 조금은 신규로 가져갈 텐데 과연 이럴 때는 이제 겉 포장은 신규가 아닌데 내용물은 조금 새로운 것이라서 이것도 신규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그래서 신규의 개념과 범위를 조금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신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희망 구군별 문화 기반 시설과 업무 협약 체결이 필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부분은 이 문화 자원 부분인데 그 연계형과는 조금 다를진데 왜 업무 협약이 필요한지. 그러면 이 업무 협약이라는 건 그 사업을 펼칠 구군의 소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일 경우에 그 이제 예를 들면 동구의 단체인데 난 북구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북구에 있는 기반 시설이나 유관 단체와 업무 협약을 해야 되는 경우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박람회 연계형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여기 이제 그 기관별 예산에 조금 포함시켜야 된다. 예산 계획을 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동일한 조건인지 그게 조금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예술공장 성남의 경우 청년 기획문화단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여기서 청년의 범위는 정해 주셨고요. 그러면 팀별로 됐을 때 그 팀 앞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그 팀의 구성원 전체가 청년의 범주에 들어야 되는 건지 그 네 가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부터 좀 답변 드리자면 이제 예술공장 성남 같은 경우는 전 구성원 전체가 청년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거꾸로 이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거꾸로 답변 드리면은 죄송합니다. 이제 크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박람회 연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제 최대 25%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시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북구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동구의 단체다. 왜냐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구군의 경계라는 게 의미가 크기도 하지만 단체 활동에 있어서는 의미가 좀 넘나드는 경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북구에 있는 이제 문화 기반 시설과 협약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 기반 시설과 협약을 저희가 요구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아무리 단체의 소재지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특화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점 시설로서 활용을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협약을 이제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군 특화 사업의 이제 신규와 연계 부분을 좀 말씀 주셨는데
우선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쇠부리 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쇠부리 축제를 개최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문화도시 활동으로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연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A라는 행사를 하고 A라는 축제를 하고 A라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이제 부도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협력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연계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쇠부리 콘텐츠를 할지라도 축제와 직접적으로 연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신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오히려 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충분히 됐고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 드린 거, 예를 들면 북구에서 활동하는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북구에서 신규 문화자원 연계용으로 갔을 때, 그럴 때는 그러면 말씀하신 논리라면 그 지역의 문화 기반 시설과 협약을 맺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 경우에도 필요한가요? 말씀 주신 대로 내가 북구 소재지인데 북구에서 신규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 그래도 이제 협약은 해주셔야 되는 게, 협약이란 개념이 뭐 지자체와 이거를 잘해보겠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어떤 거점 공간, 거점 활용, 거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자체를 할지라도 협약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문화자원의 개념이 조금 광범위한데, 예를 들면 관광이 있을 수도 있고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적 자원이나 관광의 경우에는 그것을 어디하고 협약을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광범위하면 그 기초단체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 자원이라는 건 아니고요, 거점 시설, 문화 기반 시설과 이제 협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지역 문화 발굴형인데 어떤 거점 시설과 해야 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그 문체부에서 제시한이 이제 그 문화 기반 시설 총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이 이제 그 구군별로 문화 기반 시설들이 목록이 있습니다. 뭐 좁게 보자면은 공연장, 미술관 등이 있을 것이고, 포괄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문화 기반 시설, 문화 복합 시설이라면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점 공간을 활용해라, 거점 공간에서 활동을 주로 전개해달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뭐 포괄적인 문화 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규 문화 지역 문화 발굴형도 공간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제 이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이라든가 유효 공간이라든가 공공시설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곳을 활성화하는 것이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군별로 이제 수많은 문화 공간이 있다면은 거기랑 이제 연계해가지고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해달라, 펼쳐달라,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페이지에 신규는 그 지역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신규 콘텐츠고요. 연계는 지역 문화 기반 시설과 연계한 콘텐츠거든요. 그러면 연계의 경우에는 시설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업무 협약이 되어야 되지만, 문화 자원의 범위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데 과연 이 협약의 주체를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서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이 이제 그 계획에 나와 있는 특화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의 그 부분은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제가 드리는 이제 협약의 문제는 공간에 대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동구 단체인데 북구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동구에서 활동을 해버리면은 사실 북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라도 북구에 거점을 두고 해야 된다. 이것을 그 북구에 소재한 기반시설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점 공간으로서 활용을 해라. 그래서 공간의 의미로만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부에 있는 단체가 예. 북부에서 사업을 하는 그 성격에 따라
내가 공간과 연계가 아니라 국부의 인적 자원과의 연계한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 업무 협약을 공간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국부가 소재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구군 활동을 전개하시려면 어떤 인적 자원이고 어떤 이제 무형의 콘텐츠를 할지라도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필요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운영한다든가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공간적인 그 개념 필요는 하시니까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거점 공간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활용해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첨가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 신규로 발굴 지역문화 발굴 하라 해놨는데 신규로 하는 팀에서 추진 실적이 이거 3건 이상 보유를 한다는 그거 좀 이해가 좀 어렵네요. 그 신규라는 게요, 선생님 이제 신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규라는 게 이제 단체가 신규 단체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 아니 거기에 장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그 새로운 뭐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새로운 그게 지금 저 단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 3건 이상의 실적이 뭐 어떤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새로운 단체를 만드셨는데 예. 예. 거기에 뭐 아직까지 우리 실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 행사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행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이 저희 문화도시 이제 구군 사업이라는 게 워낙 이제 크기도 크고 예산의 규모도 아니 그 지자체장하고 전부 다 신인의 교류 인사에도 하고 한 30명 가까이 그 조직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울산에 그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제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네네. 우리 팀에서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개개인들은 뭐 다양하게 뭐 활동을 했지만은 팀 자체로 봐서는 이번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주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규라는 게 단체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예산의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치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보편적 활동을 문화활동을 글쎄요, 해오신 무슨 말인지 분들이 알겠는데 네. 울산에 없는 새로운 컨텐츠를 지금 제가 우리도 구상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뭐지 울산선을 저 전무한데 그걸 갖다가 우리 팀에서 여기 지금 규제가 되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단체에 가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될지 그게 아주 지금 난감합니다. 이게. 예, 그거는 어쩌면 이제 단체의 성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제 시민 중심의 단체라고 하신다면 이부에 있을 저희가 이제 시민문화활동 지원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예술인 단체이신지 아니면 전문기획단체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시민 중심의 단체시라고 하신다면 이부에서 설명드릴 시민문화활동 쪽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거기는 이제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실적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시민문화 활동은 아닙니다. 시민문화활동 예, 아닙니까? 시민문화 활동 아니고 지금 구군 특화 사업에 여기에 지금 관계되는 거입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가 예. 공고 자체로는 이제 3회 이상의 실적을 제 요구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사업 쪽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단체 대표로서 왔는데 그걸 설명하기 그렇게 설명하기 지금 저는 이 특화 사업 때문에 관심이 있어 들어왔는데 다른 쪽에 방향 전환을 하라 하니까 이해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구군 특화 사업 중에 신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 기반 시설과 업무 협약 체결 필수라고 아까 요 부분을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공연을 하는 공연팀인데요. 만약에 남구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남구 문화예술회관과 MOU 같은 것보다는 저희는 보통 대관 신청을 하거든요. 네네. 그 대관 신청한 것이 업무 협약의 요 기준에 들어가는 건가요? 서류가? 그 정도 서류면? 구군 특화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요. 단순히 뭐 공연을 한다거나 전시를 한다거나 이제 예술 지원 사업이랑은 좀 성격이 멀고요. 네. 어떤 이제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콘텐츠화 시켜서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회성 행사보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이제 대관으로서는 저희가 증빙이 어렵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다. 공연장과 이제 협약을 맺든 어떤 이제 행위를 거쳐 가지고 장기간 공연장의 거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이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세 가지 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신청 자격에 보면은 국군 특화 사업하고 창작 콘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좀 문구가 좀 달라요. 창작 콘텐츠 활성화는 그 단체가 주체 주관한 실적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지역 국군 특화 사업은 그냥 예술 활동 등 이런 이제 3회 이상이라고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신청 단체가 어떤 저 축제에 초청받아가서 공연을 하고 막 이런 것도 국군 특화 사업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2개 이상 사업을 신청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창작 콘텐츠인가? 잠깐만요. 그 개인이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창작 콘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 단체 대표가 단체로 신청하고 그 개인이 창작 콘텐츠 활성화 지원을 해도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개인이니까 이제 별도로 보는 것인지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아까 그 초반에 설명을 하셨을 때 지원 신청서에 도장 하고 이제 그 직인 등은 스캔본을 붙이는 거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출력을 해서 직접 도장을 찍고 날인해서 그거 전체를 그 페이지만 전체를 스캔 받아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예, 그거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 주신 출력하셔서 날인하셔서 스캔하시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기록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예, 개인이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창작 콘텐츠. 예. 그런 경우 이제 예. 단체가 신청하고 그 단체 대표가 창작 콘텐츠 활성화 여기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왜냐면 초반에 두 개 이상 신청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요건 이제 단체하고 개인이 따로니까 이런 경우 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두부 자르듯이 자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내가 A 단체 대표인데 A 단체로 신청을 했다. 그런데 B 단체에 어떤 스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A 단체 스텝으로 했는데 B의 주체로 아니. 그 창작 콘텐츠 활성화는 예. 그 개인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스토리 네네네. 이야기를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단체가 신청하는 것들 국군 특화나 이런 것들은 단체가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초반에 설명했을 때 2개 이상 신청을 못 한다고 했는데 단체가 두 군데 이상 신청을 못 한다는 거는 이해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개인이 예. 이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맞습니다. 별도로 보는 것인지 그래서 단체 대표가 단체로도 신청하고 개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그 여쭤보는 건데. 우선은 이제 개인이 신청하는 건데 이제 개인이 어떤 단체의 대표다. 예. 그럴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단체 대표가 그 단체로 또 다른 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이죠. 우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중복 신청으로 저희가 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스텝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단체 스텝으로 들어간다면은. 그런가요? 예, 저건 약간 이거 의문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 거 이거 이제 두 번째 같은 부분은 잠시만 첫 번째 좀 단체하고 개인을 별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저희가 이거는 앞서 질문 드릴 동안 제가 정리해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 실적은 당연히 그 신청하는 단체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군 특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그 지역에 있는 중구라면 외솔체험배라든지 큰애기라든지 북구의 박상진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인물이라든지 문화적인 자원, 전설, 설화, 민담, 민속, 그다음에 할머니들의 어떤 재봉틀, 모든 부분들이 어떤 문화적 자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떤 선보였던 그것이 이제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3건 정도 하셨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그 단체가 주체 주관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어디에 이제 그 단체가, 초청받아도 네네. 그 단체가 이 관련하는 이제 그 내용으로 그렇죠. 했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금 이제 저희 공고문을 다시 봤는데요.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세부적으로 이제 기재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신청 주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단체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개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창작 컨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은 그 울산 박람회 연계형도 있었고 그냥 자율형으로 해서 이제 공연을 진행이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박람회 연계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그 박람회를 할 때 공연을 하는 팀들은 거기에 이제 조금 어떤 시설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자율형이 없고 연계형만 있으면 이 공연팀들은 어떤 형태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지. 네, 그렇다면 만약에 연극 같은 경우는 1시간 뭐 30분 또는 1시간 20분 그렇게 공연이 진행되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잘라서 그 박람회 다른 데서 한번 공연을 하고 박람회에서 그 장면만 보여줘도 되는 것인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선생님, 그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공연의 집중도를 위해서 공연간에 분리를 해가지고 무대적으로는 저희가 구성은 잘했지만 사실 관람객들이 유입이 안 되는 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연관을 별도로 만들진 않고요. 작년에는 이제 박람회를 3개동을 썼고 이제 1개동을 공연관으로 썼거든요. 올해는 4개를 다 터가지고 박람회장 내에 이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저희가 만들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네네. 공연을 하는 시간대에 다른 박람회 부스도 다 같이 동시에 운영이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만약에 노래 갈라쇼 뮤지컬 노래라면 그냥 뭐 버스킹처럼 뭐 지나다니면서 볼 수 관람을 할 수 있지만 연극이 가진 특성상 그 다른 데서 다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연극 공연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예. 우선이 이제 저희가 그 하나를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관객들께서 많이 오시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시민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게. 저희가 박람회장 안에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고, 하나는 좀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규모적인 거. 규모가 이제 무대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가벽을 설치할 거긴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어수선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가 내부에 저희도 명시를 해놓았지만 그런 이제 그 무대 구성의 한계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면 저희는 보통 공연을 하면 1시간 또는 1시간 20분 네네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공연은 그러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 시간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대 시간과 구성? 공간적인 모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 이게 단독 출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든 공연에 참여하면 사실 1시간 반 동안 그 한 팀이 운영을 하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러닝 타임을 단독 공연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네, 그 여러 팀이 안에서는 여러 팀이 예. 출연하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 행사 특성상 여러 팀이 출연하시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러닝 타임을 몇 분 이내로 끊어라 네. 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연의 특성도 있으시고 네. 그 스토리텔링도 있으시고 하기 네, 때문에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러닝 타임보다는 어떤 무대적인 특성을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네네. 저희는 어차피 희곡 하나를 가지고 예, 이야기를 예.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짧아도 1시간입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서에는 1시간짜리 공연을 이렇게 지역 연계하는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겠다. 그리고 박람회에서 연계할 때는 박람회에서는 한 15분 정도의 장면만 보여주겠다. 이게 가능한지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박람회 연경이기 때문에 공연에 대해서는 박람회에서 선보이셔야 됩니다. 저희가 외부 활동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하시더라도 외부에서 하시고 여기서 줄여서 하시는 게 아니고 1시간짜리를 박람회 장에서 하시는 걸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공연을 그러면 네네네. 그게 뭐 10분짜리는 1시간이든 뭐 1시간 반짜리든 그러면 박람회 이 울산 문화 박람회에서 그냥 공연을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러닝타임이 길다고 해서 심의 때 불이익을 드린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작 콘텐츠 활성화 지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혹시 팀으로도 가능한가요? 팀이라고 하시면 단체가 아닌 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개인이 모인 팀이요. 혹시 제가 어떤 성격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팀이라고 지금 하시면은? 이야기 공모전이고 줄거리로 가지고 있는 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굳이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모여서도 공모전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팀이 어떤 인원의 그 제한이 있는 건지. 이야기 공장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 공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인이 이제 하나를 쓰시잖아요. 네. 개인이 다 주체로 신청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는 개인이고 네. 개인이 아니라 몇 명, 한 2명이나 3명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조건 개인 한 네. 명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공고문을 보니까 우선 이제 신청 대상이 울산 시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공동임을 명시하시고 다만 대표자를 좀 내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팀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뭐 팀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사람이 그냥 공동 작업을 했다. 네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또 그러면은- 팀이라고 하면은 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개인이 이제 공동 작업을 했다.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2명이 갇혔으면 같이 했으면은 2명의 네, 같이 공동- 명시를 하셔가지고 네. 신청을 해주시되 팀명을 쓰시는 건 아니다. 아 네네네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기타 사항에서 울산광역시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울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초본의 과거지 주소를 기준으로 그런 과거에 그 거주한 적이 있으면은 신청 자격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 좀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예술공장 성남 입주예술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그 예술공장 성남 0102 위치에 대한 정보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기획 분야 포함이라고 문화예술 모집 분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울산 문화박람회 부스 조성 및 지원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 분야는 어떻게 저희가 부스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퍼블릭 프로그램 그 지원 협력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창작 활동비를 지원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창설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개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창작 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리게 되고요. 이거는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보상금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으시되 저희와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설정하신 이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퍼블릭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가 달성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약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달성하는 목표는 어떤 정량적인 성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달성을 하면 나중에 보상금 형태로 받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목표라는 게 뭐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기보다는 작가분들마다 이제 설정하신 이제 방향성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그건 이제 선정되고 나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할 거다.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은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예, 하게 될 거고 이제 그 위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소지를 좀 명시해 놓긴 놓았는데요. 한 군데는 이제 그 시립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 건너편에 저희가 그 바로 있고요. 또 다른 한 군데는 일단 성남동 젊음의 거리 초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과거 CGV 건물 옆 미용실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 위치는 입주예술인 모집 공모 세부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답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 두 번째 질문 좀 간략하게 좀 다시 좀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모집 분야에 기획 분야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그 문화박람회에 어떻게 이게 녹여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우선 이제 울산 문화박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작가로 들어오시게 되고 활동을 펼치시게 되면은 제 울산 문화박람회에 참여하실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거지 뭐 강제라든가 의무 참여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가능성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기획이라고 하면이 이제 가장 이제 포괄적인 활동이 문화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시립미술관 건너편에 있는 거는 시각 분야 특허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다른 한 군데는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문화 기획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부분들 그런 이제 활동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저희 뭐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또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서는 지금 안내서보다 굉장히 좀 상세하게 저희가 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저희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기는 진동 모드로 전환하시거나 잠시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곧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문화도시 울산 분야별 공모사업 설명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생활문화동호회, 시민문화활동, 문화전환 PD, 울산문화티움 공모 세부사항과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드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교육팀 윤예원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란 관내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 향유 및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울산시 생활문화동호회며 동호회 구성원의 주소지가 울산시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문화도시 울산 조성사업과는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원 규모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85건이며 찾아가는 예술 공연 25건, 페스티벌 60건입니다. 지원 예산은 찾아가는 예술 공연 100만 원 정액 지원이며 페스티벌에서 공연팀은 120만 원, 체험 전시팀은 140만 원 정액 지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공모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분야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 공연 분야는 신규 동호회 15건, 기존 동호회 10건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신규 동호회란 고유번호증 발급일 기준 3년 미만인 동호회를 뜻합니다. 페스티벌 분야의 경우 신규 기존 동호회 구분 없이 공연 45개 팀, 체험 전시 15개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모 세부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예술 공연은 문화 소외계층 대상인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참여시설은 5월 중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과 공연 장소 등은 선정 동호회 대상 워크숍 진행 시에 추후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제7회 울산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에 참여할 동호회를 선정합니다. 공연과 체험 전시 분야 두 가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예술 공연과 페스티벌 공모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 선정 시 하나의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신청 제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외 타 시도 거주자로 구성된 동호회, 시 구군 및 관내 공공 출자 출연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동호회, 관내 문화예술 관련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 기관의 인력은 직접 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타 사업과 동일한 활동 내용으로 지원하는 동호회와 영리,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 목적인 동호회도 신청이 불가하오니 해당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설명드릴 시민문화활동 지원 사업과도 중복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22페이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지원 분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분야입니다. 관현악,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음악과 발레, 현대무용 등이 포함된 무용 분야가 있습니다. 무용에서 생활체육 분야인 스포츠 댄스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으로 뮤지컬, 연극, 마임, 마술 등의 연극과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연극이 포함된 전통예술, 그리고 신앙송과 기타 융복합 공연 예술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체험 전시 분야입니다. 다도 혼례 등의 전통 문화와 회화 조소가 포함된 미술이 있으며 영상, 사진, 비디오 아트, 영화, UCC와 같은 미디어 분야도 있습니다. 또한 도예, 금속, 유리, 천아트 등의 공예와 서예, 캘리그라피, 의사체험 등의 취미 분야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 제출 서류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연팀, 체험 전시팀,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공연 공모 파트로 신청서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식을 잘 확인하셔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고유번호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또한 활동 증빙 자료로 공연팀은 3분 이내에 활동 동영상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 체험 전시팀은 동영상을 보유하지 않으시 포트폴리오로 대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심의 방법입니다. 이번 공모는 1차 행정심의와 2차 전문가 심의로 진행됩니다. 심의 기준으로는 참여 의지, 활동 역량, 활동 적합성, 기대 효과 4가지 기준입니다. 책자와 PPT 내용이 약간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하실 때는 재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심의표와 23페이지의 평정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참여 인원 대비 50% 이상 변경 혹은 축소 시 차년도 공모 지원 우선순위에 배제될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과 페스티벌 2가지 분야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 꼭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팀 양호선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문화활동 지원 공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 소개입니다. 2024년 시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자발적인 시민문화활동 기획 확대 및 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시민동호회가 울산문화박람회 내에서 직접 주도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 4일간 진행되는 울산문화박람회 부스 운영에 적합한 형태의 활동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활동 지원 공모의 신청 대상은 지역예술동호회로 울산 외 타 지역의 동호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10건 내외이며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에 부스 운영이 가능한 동호회를 말합니다. 지원 금액은 모든 동호회가 동일하게 총 400만 원을 보상금 형식으로 받게 됩니다. 시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4월에서 12월까지 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워크숍 1회, 간담회 2회, 네트워킹 대회 1회 등 재단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1인 이상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사업이 울산문화박람회 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4일간 진행될 울산문화박람회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뉘며 서예, 캘리그라피, 스텐실 등 미술 분야, 리본 공예, 종이 접기, 비즈 공예 등 공예 분야, 그 외 기타 등 PPT에 적혀 있는 세부 지원 분야 외에도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구성원 전부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문화예술동호회로 접수 마감일 기준 고유 번호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신청 제한 사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내 다른 사업과도 중복이 불가하고 특히 앞서 설명드린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과 중복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출 서류에 적힌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미적격 대상으로 간주되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의 기준입니다. 심의 기준은 총 4가지로 적절성, 지속성, 참여의지, 파급성으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4가지 평정 요소에 따라 전문가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세부 심의 기준은 25페이지의 심의표와 평정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 신청 시 기재한 참여 인원 대비 50% 이상 변경 혹은 축소 시 차년도 공모 지원 우선순위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활동 진행 내용 전반을 문화도시 울산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해 주시고 추진 일정을 참고하시어 공모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활동 지원 공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26페이지 문화전환 PD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문화전환 PD 운영은 문화도시 울산 활동을 기획 및 민간과 행정, 기업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 지역 곳곳에 있는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운영 주체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문화전환 PD를 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젝트 아카이빙, 소통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구군별 1명씩 총 5명을 지원하며 월 120만원, 총 1,080만원이 활동비로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활동 내용입니다. 활동은 구군별 문화 공간 발굴 및 문화 인물 인터뷰를 진행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카이빙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울산 문화박람회 기획 및 현장 운영, 2024년 문화도시 울산 시민홍보단 운영 전반, 매월 정례회의 1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입니다. 문화전환 PD 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 활동 기간 내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며 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화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였거나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 사업 참여를 자격으로 합니다. 신청 제한 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채용은 아니나 인력 운영 사업으로 채용에 준하는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재단 인사 규정에 따라 준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모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선택 제출 사항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의 기준입니다. 심의 기준은 총 4가지로 사업 이해, 활동 역량, 소통 능력, 성과 관리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4가지 평정 요소에 따라 전문가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활동 지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구군 주소지와 보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희망 지역을 2순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1순위 기준으로 선발하되 특정 구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산술 평균 점수에 따라 2순위에 배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세부 심의 기준은 27페이지 심의표와 평정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위촉 위임 계약에 따른 소득세 공제 후 활동비를 지급하오니 이 점 고려해 주시고 추진 일정을 참고하시어 공모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전환 PD 운영 공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울산문화 티움 참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담당자 이수빈 담당입니다. 설명 자료 28페이지입니다. 2024년 문화도시 울산 조성 울산문화 티움 참여 프로젝트 사업이란 지역 문화예술인의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이번 1회차 공모에서는 2분기 이후 진행될 참여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우선 울산문화티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문화티움이란 문화예술 분야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민의 후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부 플랫폼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예를 들어 어떤 공연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의 주체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활동이 싹을 틔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울산문화티움이 탄생하였습니다. 울산문화티움은 문화예술 분야 기부를 통해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울산문화티움 참여 프로젝트 1회차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10건 이내를 지원합니다. 추진 방향으로 울산문화티움 참여 프로젝트 공모는 1, 4분기를 제외한 분기별 1회씩 총 3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분기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2분기는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3분기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로 이번 1회차 공모는 2월부터 3월까지 진행 후 선정자 및 단체는 프로젝트를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3회차 프로젝트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크게 단체 개인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자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신청 단체의 사업자 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의 주소지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단체의 설립일 이후 울산광역시 내에 전문예술 활동 경력이 한 건 이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로 신청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하며 대학 졸업 이후 전문예술활동 경력이 한 건 이상인 개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개인 및 단체 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며 반드시 지정 서식을 통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또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제출 바랍니다. 추가로 활동 실적 증빙 자료는 전문 예술 활동 한 건에 대해서 작품명, 주체 주관 등을 필수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입니다. 울산문화티움 참여 프로젝트 심의는 1차 행정심의와 2차 전문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 기준은 크게 적절성, 우수성,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세부 심의 기준 및 유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티움 참여 프로젝트의 제한 사항으로는 프로젝트별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기부 프로젝트를 개시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인당 1회 최소 1만 원부터 111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술인은 지원 신청서 안에 목표 모금액 설정 시 프로젝트의 달성률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설정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략한 운영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이 공모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선정이 되시면 울산문화관광재단을 통해 기부 프로젝트를 티움 플랫폼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후에 기부자는 기부 프로젝트에 기부를 하게 되고 프로젝트에 후원을 하게 되시면 후원금은 자동 결제가 됩니다. 프로젝트가 목표 모금액에 달성을 하게 되시면 울산문화관광재단을 걸쳐 기부금을 예술인에게 지원을 하게 되고 목표 금액 달성 실패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결정되었던 금액은 환불 처리가 됩니다. 또한 울산문화티움 참가 프로젝트는 타 플랫폼과 울산문화관광재단 사업에 같은 프로젝트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동일하지 않은 프로젝트로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후원자의 혜택입니다. 예술인의 프로젝트가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후원자의 후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에 참여한 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굿즈 증정, 감사패 수여, 협력 운영과 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시며 이와 관련된 후원 혜택 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티움 참여 프로젝트 1회차에 신청하시는 지역문화예술 개인 및 단체분들은 추후 일정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문화도시 서정림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카스 사용법은 안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PPT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엔카스 사용법에 대한 안내 자료는 울산문화관광재단 및 문화도시 울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 2024년 문화도시 울산 조성사업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엔카스를 통해 공모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엔카스 시스템에서 공모 신청 접수를 하기 전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기존 가입된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되며 단체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분들은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계정도 필요합니다. 공모 신청 후 접수가 잘 되었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시스템 내 나의 지원 사업 진행 현황에서 제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정상 접수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마감일인 3월 21일 목요일 16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신청 접수가 중단되오니 그 전에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엔카스 시스템 회원가입입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이 된 분들은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시어 접속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원의 경우에는 개인 회원으로 선택하시고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이름, 아이디,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메일과 연락처의 경우 지원 신청 시 활용되는 자료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회원가입입니다. 단체 또한 엔카스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가입 전에는 단체 대표자가 개인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셔야 단체 회원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단체는 가입이 불가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최소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만이 단체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 확인을 위하여 단체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식단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사업자 혹은 고유 등록 번호를 인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단체 대표자가 먼저 개인 계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대표자 가져오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인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이름과 단체명, 아이디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역시나 이메일과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 시 활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하시고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을 확인한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지원 사업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며 단체 지원 사업은 단체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지원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업명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신청 분야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시면 총 6가지 탭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 신청의 간소화를 위하여 1번 신청 개요와 6번 첨부 파일 탭만 작성하시면 공모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 개요 부분입니다.
신청 개요 부분에서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먼저 검증하고 정상적으로 등록됨이 확인되면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 등록 소재지, 연락처 등을 입력할 수 있는데 회원 정보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정확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담당자 역시 회원 정보에서 가져오기를 통해 자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명 부분에는 지원 신청서상 사업명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총 소요액과 신청액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실 때 필요한 사업의 총 사업비를 총 소요액에 작성해 주시게 됩니다. 재단에 신청하는 금액과 자부담의 총합을 총 소요액에 작성하여 주시고 신청액 부분에는 재단에 신청하는 지원금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부담이 따로 없으실 경우에는 신청액과 총 소요액을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개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청하려는 공모 사업명을 최종으로 확인하여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한 다음 첨부 파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청 개요 기입 후에는 6번 첨부 파일 탭을 클릭하여 안내드렸던 세부 사업별 필수 제출 자료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공모별 필수 제출 자료의 경우 울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 파일 탭에서 파일 선택을 클릭한 후 필수 제출 자료를 첨부하시고 아래쪽 저장 버튼을 클릭한 다음 최종 제출을 클릭하면 공모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된 이후에 본인의 지원사업 신청 확인을 위해서는 나의 지원사업 진행 현황에서 진행 상태, 신청 완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 지원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시 회수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여 제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시 각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엔카스 사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엔카스 사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러면 그 2부 순서 저희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볍게 손을 드시고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이제 좀 일어나셔가지고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그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저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찾아가는 뭐 예술 활동하고 페스티벌하고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 예술 찾아가는 예술 공연이랑 그리고 이제 페스티벌 두 군데 다 공모는 넣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가지 선정되시면 선정 결과 나오신 후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시면 되십니다. 보기는 우리 쪽에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호회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고유번호증 발급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신규 동호회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 동호회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 공연은 몇 회 정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고유번호증 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3년 미만이시면 신규 동호회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예술 공연은 1회 진행합니다. 한 동호회당. 저는 김선희 설치공사 봉사단에서 왔습니다. 임원장입니다. 서류 작성할 때 그 엔카스에서 그 날인하는 부분에 아까 뭐 그걸 출력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다시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안 하? 그 전체 여러 사람 할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표자 한 사람 날인하는 거 같은 거는 그 직인 같은 거 해놓은 스캔해 놓은 데서 갖다 붙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서류 그대로 다 씻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선생님 그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혹시나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는 단체가 그 직인이라고 하지요. 직인이 이제 공인된 이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많은 단체들이 이제 직인을 스캔을 해서 어떤 공문서로서 이제 등록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뭐 대신 찍는다든지 몰래 찍는다든지 문제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불편하시겠지만 예, 만약에 작성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 문화티움 네네.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그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공모 뭐 1, 2, 3분기까지 모집 기간을 다르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기부금을 받아서 이거를 사업을 실행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목표 금액은 신청한 단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목표 금액에 달성을 못하면 기부를 못 받으면 그 사업 실행은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계획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시잖아요. A라는 공연을 하겠다. 그런데 기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기부금이 없이는 도저히 공연을 못 하시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그 프로젝트는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좀 공고를 해드리는 거는 달성 금액을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게 설정을 하시는 게 달성하시는데 유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조금 낮게 설정을 하셔도 기부를 더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설정했는데 기부가 4,500 들어왔다. 또 4,500 들어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은 없거든요. 이상으로 들어와도 예, 그거는 최대 그 1,000만 원까지이기 단체에 때문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예, 그거는 제한이 그러면 없으니까. 목표 금액이 안 되더라도 그 단체에서 그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다만 저희가 이제 펀딩은 모금이 안 됐기 때문에 펀딩은 실행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는 거고요. 지원 없이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하시는 건 이제 자체 이제 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티움의 이 그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이 문화티움의 어떤 그 실적은 남는 거네요. 실적이라고 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저기 공모 어쨌든 기간 내에 뭐 목표 금액이 들어오면 더 좋고 안 들어와도 그게 부족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뭐 공연을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이제 이 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희 네네. 입장에서는요. 네. 사실 펀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연계는 됐지만 실행은 안 된 걸로 저희는 이제 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는 그렇게 처리되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달성이 안 된 걸로 예, 해석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차후에 공모를 한다거나 제가 이럴 때 불이익는 건 전혀 없으니까 예, 그거는 전혀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부 자체 이런 방법이나 모금 방법 이런 거는 재단에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요?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홍보도 하고 저희가 발로 뛰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벤트도 하고 프로모션도 할 건데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자체적으로 어차피 저희 플랫폼에 올라왔으니까 홍보하시는 건 전혀 무방하십니다. 아마 같이 힘을 보태는 게 달성하는 데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게 생각을 또 합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어디와 어디 정보 말씀이시죠? 뭐 아까 생활문화 페스티벌이나 찾아가는 예술 활동 이거하고 중복 지원이 중복은 가능한데요. 아,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다른 A라는 사업에 이제 A라는 죄송합니다. 어떤 다른 사업에 A라는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다. 근데 이 똑같은 A라는 프로그램을 울산문화팀에 참여하는 건 안 되고요. 다른 B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체는 같아도 되지만 프로그램은 다른 걸로. 내용은 다르게 하셔야 해서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전환 PD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문화도시 울산 활동 기획 및 민간 행정 기업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제 제가 활동하고자 하는 구군에 관련한 민간 행정 기업들과 어떻게 매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나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지정되어져 있는 기관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사업인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규모가 몇 명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활동 내용에 문화 공간 발굴 및 아카이빙, 지역 문화 콘텐츠 현장 조사 활동 진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프로젝트 아카이빙,
문화 인물 발굴 및 교류 뭐 엄청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 모집한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모집되신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는 건지 그분들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요, 그 거버넌스의 규모를 말씀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군의 이제 행정이 있습니다. 구청이라든지 군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하나가 있을 것이고,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구군 특화 사업에 이제 구군별로 2개씩 단체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저희 재단, 크게는 이제 이 꼭지들을 서로 연계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문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제 시민 홍보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모집을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모집이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 구군별로는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현재 예상은 하고 있고, 이제 규모는 유동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활동의 범위를 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꼭지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선정이 되시면은 상호간에 이것도 합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안해 드린 것들이 또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데, 공간, 인물을 발굴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개씩 발굴한다 라고 하면은 체감상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한 달로 보게 된다면 사실 크게 부담이 되는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수행하시는 건 맞고요. 다만 이 세부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선정 후에 합의해서 규모는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구군별 문화 인물 발굴 및 교류와 매월 편집 회의를 거쳐 소식지 발간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선정된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구군별 모인 5명이 함께 교류를 하면서 발굴을 하고 또 이제 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도 같이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분이 각자 한 달 동안 활동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물을 한 분씩 발굴하면 5분이 발굴되는 거잖아요, 구군별로. 그러니까 월에 같이 모이셔가지고 편집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간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시민의 예, 홍보단 그 모집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시기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요. 네. 많이 늦게 되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병행해서 저희가 모집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시기는 저희가 3월 중에, 예? 3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고가 그 3월달에 홈페이지에 공고가 붙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제 공고가 붙게 되고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이제 좀 기준을 정하고 있어가지고요. 많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활동 왕성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연락을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동호회 사업이 지금 이렇게 오늘 설명해야 하는 이거 말고도 차후에 또 뭐 다른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버스킹 이런 거는 이제 없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뭐 다른 지금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죄송하지만 버스킹 사업이라고 하시면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작년에 버스킹 하지 않았나요? 그 사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에 했던 그 사전 행사 대신에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예술 공연으로 추가를 한 거라서 이번 공모 이외의 동호회 사업으로는 따로 진행될 건 예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아까 찾아가는 저기 예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장소하고 이런 걸 다 선정을 해서 공유를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임의로 찾아야 되는 건지요? 아니요. 저희가 5월 중에 이제 그런 복지 시설이나 기관 같은 데 공개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6월 중에 만약에 이제 동호회 이제 선정된 동호회 워크숍이 있을 때 그때 공유할 예정입니다. 음량 조명 뭐 이런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한지요? 일단은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어떠한지는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음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들 계실까요? 그러면은 뭐 없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혹시나 이제 저희가 사업 중에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서 많은 설명과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행사한 이 내용들은 저희가 울산문화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에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신청서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그때부터 이제 회원가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기간이 23일 정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이제 어떤 콘텐츠 하실지 프로그램 하실지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